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21번째 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료구조죠. 그래프. 자료구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노드하고 엣지로 구성된 모든 자료구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 리스트랑 트리도 다 그래프의 일종이에요. 보시면 링크 리스트도 이렇게 노드하고 엣지로 구성되어 있고 트리도 이런 식으로 노드하고 엣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트리랑 링크 리스트도 다 그래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라는 범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링크 리스트하고 트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프 중에 이제 특정한 형태, 그러니까 싱글 링크, 방향이 하나인 싱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링크 리스트라고 그러고, 트리처럼 루트가 있고 이렇게 여러 차일드 노드 브랜치로 내려가는 형태를 트리라고 그래프 중에 일부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다 그래프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래프라 그러면은 링크 리스트와 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프를 그래프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링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하나의 노드에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노드가 이제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다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언제 쓰이냐? 모든 관계는 relationship이죠. 모든 관계는 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팔로잉을 하죠. 어떤 사람을 팔로잉이 있고 팔로워가 있죠. 어떤 인플루언서와 팔로워 사이의 관계, 또 팔로워는 또 다른 팔로워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친구를 팔로잉하면 친구가 또 누구를 팔로잉하고 걔가 누구를 팔로잉하고 걔가 또 누구를 팔로잉해서 나를 팔로잉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로 관계가 얽히고 설키죠. 이런 인간관계도 그래프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계도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죠,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월드 와이드 웹도 역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죠. 다 그래프로 돼 있죠. 컴퓨터가 IP로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연결된 형태. 이것도 다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표현되냐? 대표적으로 뭐 geographical relationship도 그래픽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관계. 지리적 관계라는 건 뭐죠? 빌딩이 있고 이 A라는 빌딩이 있고 B라는 빌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도로로 뭐 테헤란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 테헤란로에서 어떤 골목으로 이가 골목을 지나 거기서 새길로 들어가면 또 다른 뭐 C라는 레스토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오비르카 이게 지도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빌딩과 빌딩 사이의 관계, 빌딩과 건물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들도 다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노드라고 치면 얘네들이 엣지가 되는 거죠. 테헤란로가 엣지가 되고 여기가 다시 E가 연결해서 골목으로 연결돼서 C 레스토랑 연결되는 형태. 이것도 그래서 그 지리적 요소들도 다 그래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그래프로 어떤 관계든 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매치메이킹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죠. 매치메이킹.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매치메이킹 하면 이제 게임은 많이 떠오르지만 이제 게임 외에도 많이 쓰이죠. 근데 게임을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플레이어가 있고 B라는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제 매치메이킹을 해요. A는 탑에 가고 싶고 하고 이제 솔로 레인을 추구하고 이제 랭크가 이제 실버다. 뭐 B는 이제 서폿을 하고 싶어 하고 이제 듀오로 가고 싶고 얘는 랭크가 골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건들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이 플레이어들이 서로 얽혀 있잖아요. 그 이런 형태의 관계도 다 그래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그래프로 표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인간관계라고 그럼 가장 중요한 데이터죠. 페이스북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관계니까. 그다음에 네트워킹에서 월드와이드 웹이다. 그럼 거의 대부분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만드는데 지오그래피컬 릴레이션십을 이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빌딩과 빌딩, 건물과 건물, 도로와 도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모든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면서 대부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나 뭐 어디서나 이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엣지는 단방향 엣지와 양방향 엣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방향 엣지라는 그 화살표로 표현해요. 그래서 A가 B로는 갈 수 있지만 B에서 A로는 못 가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단방향 엣지. 양방향 엣지는 화살표 없이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디렉션이 없는 거. 디렉셔널 엣지와 넌 디렉셔널 엣지가 있는 거죠. 얘는 디렉셔널 엣지, 넌 디렉셔널 엣지.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얘네들 방향이 없기 때문에 A랑 B랑 그냥 연결돼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L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디렉셔널 엣지는 이렇게 양쪽 방향을 다 가지고 있으면 A에서 B로 B로 A로 갈 수 있지만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 넌 디렉셔널은 방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쪽 다 갈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엣지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냥 노드가 있고 노드는 어떤 엘리멘트, 밸류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연결된 다른 노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드가 있고 A라는 노드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B, C, D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요 노드스 이웃들이 다 B, C, D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는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요. 트리랑 링크 리스트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엘리멘트 값이 있고 자,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웃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포인터를 통해서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걸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순환 회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 디텍션이라고 그러는데 순회, 그러니까 그 사이클, 순환,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바퀴 도는 게 있는지 없는지 디텍션, 판단하는 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상에 사이클이 발생하는지 검사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런 링크 리스트죠. 싱글 링크 리스트.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는데 D가 다시 B로 가죠. 그러면 B에서 다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영원히 뱅글뱅글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영원히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순환 구조가 있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 사이클이 발생했다. 그래서 어떤 링크 리스트가 있는데 싱글 링크 리스트, 링크가 하나인 링크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사이클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를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찾아낼지. 그 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플로이드 서클 파인딩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일명 토끼와 거북이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빨리 가는 토끼하고 느리게 가는 거북이가 같이 출발했는데 만약에 거북이가 토끼보다 앞서는 순간이 나오면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를 나는 그 요소를 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토끼하고 거북이가 출발을 해요. 근데 토끼는 한 번에 두 칸씩 가고 거북이는 한 번에 한 칸씩 가요. 그럼 거북이가 먼저 여기로 갔겠죠? 거북이가. 토끼는 두 칸 가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서 여기에 토끼가 가죠. 그 다음번에 거북이가 또 한 칸 가죠? 그러면 여기에 거북이가 올 거예요. 토끼는 두 칸 가죠. 한 번, 두 번 가면 여기 토끼가 오겠죠. 그 다음번에 거북이가 또 한 칸 가면 여기로 오겠죠. 거북이가. 이번에는 토끼가 한 번, 두 번 해갖고 여기로 왔죠. 이런 식으로 토끼는 거북이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항상 앞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같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토끼가 한 칸 앞에 가 있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요 구조에서 순환, 서클이 있다는 뜻이에요. 서클이 있으니까 빙글빙글 도니까 토끼가 더 빨리 가니까 거북이를 보다 앞서는,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보다 앞서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 순회가 서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플로이드스 서클 파인딩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든 요 데이터 스트럭처 아래 그래프라고 폴더를 추가할게요. 그래프. 그 다음에 detect circle이라고 추가하겠습니다. detect circle라고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추가하겠습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 그 다음에 플로이드 알고리즘에다가 파일을 추가할게요. 플로이드.go. 그래서 얘는 패키지 플로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노드 구조, 그래프인 노드 구조를 먼저 할게요. 노드 t any 타입이 있고 스트럭처고 그리고 value는 t 타입이고 그다음에 next 이제 싱글 링크드 있을 테니까 이제 next 다음번 노드를 가리키는 next가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링크 거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 어떤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링크를 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새로운 링크를 만들고 그 만든 링크에 노드를 반환하는 놈이 될게요. 만약에 n이 nil이다 연결할 놈이 없다 그러면 연결 안 하고 그냥 nil을 리턴하고요. 있다 그러면은 n의 next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value는 v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서 링크를 만들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 노드를 반환하는 이런 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부터 추가할게요. 플로이드 테스트.go 추가해서 패키지 플로이드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펑션 테스트 루프라고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시작 노드 이제 value는 string이고 value A라는 이제 시작 노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 노드에서 새로운 노드 B라는 노드를 만들어서 B랑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다시 C로 연결되고 이제 C는 다시 D로 연결되고 이제 D의 넥스트는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B의 B 노드로 링크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구조죠?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구조죠.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D로 가고 D가 B로 가는 형태 이 서클이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B, C, D에서 D가 다시 B로 순회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 detect loop
그러니까 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시작 노드로 넣어주면 얘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루프가 있어야 되니까 true가 반환되어야 된다 라고 만들고 이런 테스트 케이스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tect loop라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detect loop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generic type 함수고요. 시작 노드 t. 그래서 있으면 if there cycle then return true.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없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토끼하고 거북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slow와 fast라는 놈이 있습니다. slow와 fast가 있고 slow, fast 먼저 시작은 둘 다 head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slow가 먼저 갑니다. slow가 느리고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니 나올 때가 있죠. 이제 끝까지 가면 만약에 서클이 없으면 쭉 가다가 엔드 테일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닐에서 끝나니까 닐이면 끝나는 거고요. fast도 닐이 아니고 그다음에 fast의 next가 닐이 아니면 fast는 두 번씩 가니까 이제 fast next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칸 전진합니다. slow가 한 칸만 slow의 slow next. fast는 fast의 next next. 얘는 두 칸 가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fast의 next도 닐이 아니다. 그러니까 fast next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의 next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slow랑 fast가 같다. 그 얘기는 이제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서클이 있구나. return true. 없다. 이게 아니다. 끝까지 갔는데 이제 끝에 닐에 만났는데 같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클이 없으니까 false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런 테스트 해보면 자 나온 거 잘 나온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서클을 발견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서클이 없는 케이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테스트 none not loop 루프가 발견이 안 돼야 돼요. 이번에는 루프가 없는 케이스. 때 루트는 노드, 새로운 노드인데 스트링 밸류를 가지고 있고 밸류는 A. 그리고 루트에서 링크 B로 연결되고 B에서 링크 C로 연결되고 C에서 링크 D로 연결되고 D에서 링크 E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A, B, C, D, E가 쭉 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E가 끝에, E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쭉 한 방향이니까 서클이 없죠. 그랬을 때 얘는 서클이 없기 때문에 false가 반환돼야 된다. detect 루프를 했을 때 루트를 지으면 이제 false가 나와야 된다. 서클이 없기 때문에. 해보면 네, 잘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링크 리스트에 서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플로이드 서클 디텍션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토끼하고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는 한 칸씩 가고 토끼는 그러니까 플로이드 서클 디텍션 알고리즘은 토끼하고 거북이가 있어서 둘 다 출발을 같이 하지만 토끼는 두 칸씩 가고 거북이는 한 칸씩 가가지고 만약 토끼가 거북이를 한 바퀴 돌아서 거북이가 앞서는 단계,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 오는 단계가 있으면 서클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return true를 하고 아니면 return false를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플로이드 서클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서클 디텍션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도 자주 물어봐요.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로이드 서클 디텍션 살펴봤고요. 자, 이 알고리즘은
링크 리스트에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링크 리스트에서 싱글 링크에서 순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래프잖아요. 그럼 그래프에서 순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링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래프인 경우에, 자, 보시면 A가 B, C로 가고, B는 E로 가고, E는 다시 C로 가고, C는 D로 가고, D에서 E로 가고, D에서 F로 가고, E에서 F로 가는 경우, 케이스. 자, 여기서 서클이 어디 있죠? E, C, D, E. 요게 서클이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시 한 번 계속 돌죠, 여기서.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서클이 발생합니다. 꼭 요런 서클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무슨 이름이 있는 건 아닌데 DFS로 검색을 합니다. 깊이 우선 탐색으로 검색하면서 자신의 앤세스터 중에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DFS니까 깊이 우선 탐색이죠. 먼저 깊이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요, 먼저. B로 갔죠. 그럼 B의 입장에서 앤세스터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제 A죠. A 하나. 그래서 B에서 다시 E로 가요. 깊이 우선 탐색이니까. 그럼 E의 입장에서는 앤세스터는 뭐냐? A와 B 두 개예요. 자기 선조들, 아버지만, 그러니까 페런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윗대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 B. E에서 어디로 가냐? 또 F로 가죠. 그러면은 A, B, E가 이제 F 입장에서 선조예요. F에서는 더 이상 가는 데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E에서 다음번 어디로 가죠? C로 가죠. 그러면은 E에서 C로 가면 C에서 이렇게 가는 형태에서 C에서 ancestor는 A, B, E입니다. 그래서 C에서 다시 D로 가죠. D 입장에서는 ancestor는 A, B, E, C입니다. D에서 E로 가죠. E로 가는데 요 E로 갈 때 보면은 내 선저들 중에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엔 다시 돌았구나 해서 서클이 발생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앤세스터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가 내 선조들 중에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 서클이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 형태에서도 DFS, Depth First Searching으로 통해서 깊이 우선 탐색으로 통해서 선조들로 다시 돌아가는지 검색하면서 이제 서클 디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디텍션에서 이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DFS라고 만들겠습니다. DFS 책이라고 할게요. DFS 체크. DFS로 검색한다. DFS 체크. 그리고 여기다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DFS 체크.go. 그래서 패키지 DFS 체크. 자, 먼저 노드부터 만들어야겠죠. 얘는 링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는 싱글 링크 리스트였죠. 얘는 링크가 여러 개니까 리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슬라이스 형태로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크스 해가지고 슬라이스 형태로 다른 이웃 노드, 자기가 연결된 노드들에 대한 링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링크 노드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른 노드를 받아가지고 두 개를 그냥 연결시켜주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노드를 그냥 링크스에다가 추가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메서드로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링크를 시켜주는 애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반환하는 거. new 노드는 노드 t의 value는 v 하고 이제 링크스에 얘를 추가하는 거죠. new node 하고 new node를 반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의 링크하는 메서드를 만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부터 만들게요. dfs check test 닫고 그 테스트 케이스부터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먼저 누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겠고요. 처음 시작 노드가 있어요. 노드 스트링 해서 value는 a A부터 시작하는데 A에서 B로 링크를 걸고 B로 링크를 걸고 또 A에서 C로 걸고 또 A에서 D로 걸고 소문자로 하죠. B, C, D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고 C랑 연결하고 B에서 E라는 놈으로 가고 그 다음에 C에서 F로 가고 F에서 D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A에서 B로 연결하고 A에서 C로 연결하고 A에서 D로 연결했죠. 그리고 D에서 C로 연결했죠. 그 다음에 C는 F로 가죠. F에서 D로 갔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C, F 이렇게 서클이 발생했죠. 이렇게 서클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서클이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와야 된다. detect loop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루트에서 시작해서 true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detect loop라는 함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도 시작 노드를 받아서 루트 사이클이 있으면 그 true를 반환하고 없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거죠. 얘는 이제 ancestor들을 이제 쭉 모았다가 내가 다음에 가는 링크가 ancestor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ancestor를 모아놓는 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맵은 노드 인스턴스 해서 ancestor에 이제 head 시작 노드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로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detect loop. 얘는 이제 두 가지 head와 현재 노드와 ancestor를 받아서 이제 루프가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깥쪽에 이거 public 함수라면 얘는 안쪽에 internal 안쪽에 internal 이게 R이 아니고 N이죠. 안쪽에 구현된 private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는 두 가지 노드를 받고 그 다음에 ancestors를 받아서 불형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노드의 이제 링크들 중에 이 ancestor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얘는 링크를 돌면서 노드의 링크스를 돌면서 다음 링크가 만약에 ancestor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링크가 ancestor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사이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return true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은 얘를 ancestor에 다시 포함시키고 이제 얘가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 링크로 갈 때. 본인이 내가 추가되는 거죠. 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ancestor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f internal을 다시 호출해서
detect internal loop 해서 링크 되는 거 ancestor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true다 그러면 서클이 발생한 거니까 true 하고 근데 true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자식으로 가야 되니까 현재 거를 없애줘야겠죠. 여기서 먼저 자식들을 돌기 전에 먼저 본인의 ancestor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예, true면 internal을 지금 여기 R이 빠졌죠. internal true면 서클이 발생한 거니까 일단 true 하고 아니면 그 다음 자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서클이 발생 안 했으면 내 거를 지워줘야겠죠. ancestors에 내 거 노드를 지워주고 return false 서클이 발생 안 됐으니까 false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에 링크를 돌면서 먼저 나를 ancestor에 추가하고 왜냐면 내 자식으로 갈 거니까 추가하고 하나씩 링크를 돌면서 그 링크가 이미 선저도 중에 있는 놈이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한번 돌았다는 얘기니까 그 서클이 있다는 얘기니까 return true를 하는 거고요. 없으면 이제 그 자식으로 가서 걔를 다시 그 안에서 도는 거죠. DFS로. 얘 안에서 또 돌고 또 돌고 들어갔다가 맨 끝에서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다 전부 다 링크를 전부 다 돌았는데 서클이 없었다 그러면 나를 이제 제거하고 선조해줘. 선조 중에 그냥 다음 자식으로 갈 거니까 네 시블링으로 갈 거니까 return false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방식인 거죠. 요거를 이제 루프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OK가 나왔죠? 그럼 이제 루프가 없는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not 루프 케이스 A 자 A에서 B로 링크를 걸고 A에서 C로 링크를 걸고 A에서 D로 링크를 걸고 B에서 링크 E로 걸고 F는 C에서 F로 걸고 F에서 링크 노드 D를 했다. 자, 이렇게 한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다 하는 거는 다시 보면요. A에서 B로 가고 A에서 C로 가고 C에서 D로 가고 B에서 E로 가고 C에서 F로 가고 F에서 D로 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갔지만 여기서 더 이상 돌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이건 서클이 아니에요. 그냥 뒤로도 갔지만 서클은 아니죠. 한 바퀴 돌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형태는 서클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false가 나와야 된다. detect loop를 했을 때 루트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잘 된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순회를 판단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환 구조 고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싱글 링크드 노드인 경우 플로이드 서클 바인딩 알고리즘이 있고요. 토끼와 거북이를 이용해서 빨리 가는 토끼, 느리게 가는 거북이. 근데 토끼가 거북이보다 늦어졌다. 그 얘기는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갔다. 그 얘기는 서클이 발생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서는 플로이드 서클 알고리즘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DFS로 자식을 돌면서 자식들의 링크들 중에 내 선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S로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서클 디텍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서클 디텍션을 우리가 해야 되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 그, 상호 참조 문제가 있어요. 상호 참조. 그러니까 디펜던시 리버스 되는 상황이 있어요. 디펜던시 리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임포트, 고랭동과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하잖아요. 다른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임포트 하잖아요. 그때 상호 참조가 일어나면 디펜던시 리버전이 일어나면 뭘 먼저 로드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해 상호 참조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일어날 경우 에러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A라는 놈이 B, C가 필요한다. A라는 패키지가 있으려면 B 패키지와 C 패키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B는 다시 C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B는 다시 C가 필요하고, C는 다시 뭐 예를 들면 이거 좀 헷갈리네. B가 D가 필요하고 C가 어떻게 해야 돼? C가 B와 D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좀 헷갈리네. A라는 놈은 B와 C가 필요한데 C는 B가 필요하고 D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해. 근데 B는 다시 D가 필요해. 이렇게 되면은 아니죠. 이 서클이 아니죠. D가 C가 필요하죠. D가 C가 필요하다. 헷갈리네. D가 C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B는 D가 필요하고 D는 C가 필요하고 C는 B가 필요한 이런 서클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서클이 발생하면 이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B와 C와 D 중에 어떤 걸 먼저 로드해야 될지 로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를 로드하려면 B가 필요하고 B를 로드하려면 D가 필요하고 D를 로드하려면 C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럴 때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디텍션 하는 거 이런 경우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다른 여러 가지 용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펜던시 리버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아낼 때 이 서클 디텍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DFS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뭐 프로그램 하실 때 서클 디텍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그래프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